안녕하십니까, 윤영수입니다. 우리 이제 누구냐 중간고사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1학년 16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이제 찍는데요. 이제 이게 중간고사 분석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기말고사도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비할 것이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분석을 해보면 일단 두 명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문병진 쌤이죠. 문병진 쌤은 이미 2019년부터 이제 세종과학고에서 재직을 하고 있으시고요. 정현일 쌤은 2020년부터 세종과학고에서 재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잘 알려진 선생님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문병진 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파트, 다시 말하면 이제 생명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항상성 파트를 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번 중간고사에는 굉장히 시험 범위가 넓었다.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이게 변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변별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다들 쉬었다는데 왜 성적이 안 좋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생물만 하는 건 아니다. 일단 첫 번째가 거기다가 범위가 많아요. 항상 한 얘기지만 일반고의 2배다. 근데 일반고의 2배인 건 좋은데 그러면 그걸 적절하게 잘 중간 반, 기말 반을 쪼개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중간고사 때 조금 더 반이 넓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좀 많다고 아우성이었는데 그것보다 한 챕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호르몬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호르몬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출제했기 때문에 아마 애들은 엄청 힘들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많으면 그 자체로도 변별이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학원에서는 이 양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를 잘 고민해야 됩니다. 이 양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그 양을 줄이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좀 포인트만 짚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학원에서 해야 될 책무이기도 하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포인트를 짚어서 공부시킨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시킨다.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향이 맞지 않는 문제는 최대한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항, 나오지도 않은 문항들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범위가 아닌데도 조금만 관련돼 있어도 준다거나 이런 건 다 배제하고 정말 시험의 범주에 딱 맞는 문항을 설계하거나 만들거나 또는 뽑아내서 줘야 돼, 학생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더 이상 풀지 않습니다. 딱 범위에 맞아야만 합니다. 2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험 범위가 많을 때 많다는 것은 평소에 많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 끝내놓는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근데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이제 엄청난 압박감으로 이거 몇 번씩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반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범위가 많았을 때 이제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맥을 짚어주는 강의, 그리고 딱 중요한 것만 시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양을 줄여준 첫 번째 방법이고, 2번째는 뭐냐면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함으로써 잊어버리지 않게끔 유도해 주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양이 많아진 요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공부를 하고 덮었어요. 그리고 5, 6주 또는 3, 4주에 보면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투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학원을 다닌 거나 공부를 한 효과는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된다 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그래서 이 반복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제가 하는 거고요. 이건 학생이 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하면 되는데 이 반복을 어떻게 시켜줄 거냐는 프로그램상에서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20분을 남겨놓고 약 70문항을 60문항에서 70문항 사이를 우리가 시험 봅니다. 이게 연습이 돼 있어요. 학생들이 20분에 60문항을 본다.
또는 30분에 60문항을 푼다. 그때그때 조금 시간을 달리 줍니다. 왜냐하면 문항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거는 계속해서 타임어택에 쫓기게끔 문항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이 60문항에는 맥만 짚어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문항이 많냐고요? 그것은 누적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60문항을 보고 두 번째 시험을 볼 때는 이 60문항 중에 42문항을 뽑고 또 18문항을 또 봅니다. 이 42문항은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항을 실어요. 뻔해서 잘 맞는 문항은 싫지 않습니다. 그럼 또 60문항이 또 되잖아요? 그럼 또 이걸 시험을 봐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42문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잘 틀리는 문항만 골라서 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점점 이제 이건 또 외워야 되는구나. 계속 나오는구나. 어렵지만 짜증나지만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암기형 문항을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이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프린트를 공부할 때도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부가 전개가 되고 또 이해도와 암기도가 굉장히 촘촘해지므로 공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병진 선생님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총 34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이 34문항에서 이제 우리가 암기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엄청 암기형이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 암기하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암기하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암기하고 나서 빨리 적용하는 어느 정도의 포인트는 필요해요. 근데 그 적용은 IQ 100만 넘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암기형 문항이 어느 정도 수능형 자료를 빌려와서 암기형을 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그래도 각오를 갈 정도가 되면 그래도 편안하게 암기가 돼 있으면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전략돼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이거는 줄여줘야 돼.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게 27문항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34문항이라는 건 제가 소문항 합쳐서입니다. 소문항 합쳐서. 소문항 모두 합치면 24문항. 그리고 이제 수능형 중에 중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가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 킬러가 있어요. 신경 전달 속도라든지 신경 전달 위치를 우리가 지정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봤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풀어줬고 또 많은 문항을 줬기 때문에 왜 익숙해지라고. 만약에 이 문항을 틀렸으면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시간이 부족했거나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잘 풀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길이 문제.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좀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이게 몇 문제가 나왔냐면 7문항이 나왔다. 그래서 27문항과 7문항이면 문병진 선생님에게 배정된 시간이 25분입니다. 50%니까. 그럼 여기서 빨리 풀어야 돼요. 여기서 한 10분을 쏟고 여기서 또 10분을 쏟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줄여주면 좋고요. 그렇게 하면 문병진 선생님 파트는 이제 어느 정도 풀어낼 수가 있고요. 자, 정현우 쌤은 총 이제 39문제가 나왔습니다. 39문제. 또 이것도 암기형이에요. 암기형이 대부분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세포분열과 유전화 파트니까 수능형 자료들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 근데 이 수능형 자료라고 해도 작년 시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좀 유사한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정현우 쌤 문제랑 어느 정도 그래프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나와서 작년 문제를 잘 준비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잘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렸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암기형은 우리가 워낙 많이 시험도 보고 계속 제가 암기 시켰던 파트라 이건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이 파트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수능형 문제 말고 이 유전화 킬러. 유전화는 정말 킬러 용어로 냈는데 이게 총 11문제가 나왔어요. 11문제. 11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8문제죠. 그러니까 암기형만 해도 55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암기형 문제 18문제예요. 그러니까 55대 1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맞아도 75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73분의 18이니까 거의 한 7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암기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시험을 봐서도 안 돼요. 이 암기형을 모두 맞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기획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시간 아깝거든요. 20분에서 30분의 시험을 보는데 막 선생님이 꿀린 대로 막 이런저런 문제들을 갖고 와서 보는 거는 별로 애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주 촘촘하게 프린트를 분해 해체해서 그 분해 해체한 프린트에서 애들한테 타타타타 나눠주고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프린트에 어디를 외우지 못했고 따라서 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가고 그 프린트를 통해서 또 계속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암기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메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틀리고 나서 이걸 맞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맞고 또 이걸 맞아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또 한 10분 만에 풀어줘야 돼요. 10에서 15분? 아니 15분 정도? 네, 이거 한 15분 정도 풀면 이게 한 10분이 남죠. 그럼 저거랑 해서 한 15분 정도 남아주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전학 문제를 좀 여유롭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가 가장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다. 시험 문항 이 암기형이 어려웠을까? 그건 아니다. 그러나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 있었을까가 되게 중요하고 이 반복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나름은 돌렸어요. 계속 돌리면서 애들에게 양을 줄여주자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학생들의 또 노력도 뒷받침돼야 되니까 그것만 뒷받침됐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중간고사 유형의 문항과 똑같이 이제 아마 기말고사도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문병진 쌤은 이제 면역학과 이제 기타가 되고요. 그 생태학, 그 다음에 우리 또 정인혜 쌤은 유전학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유전학은 돌연변이 유전학과 돌연변이 유전학 그리고 비분리 문학이 유전학이 남아 있어요. 그게 또 가계도 문제랑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유전학은 누적입니다. 누적. 작년에도 정인혜 쌤이 누전학은 누적이고 실제로 누적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유전학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 안 돼 있는 학생이라도 또 공부를 하셔서 기말 때 또 승부를 보셔야 돼요. 유전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학 자체도 13점인가 돼요. 문학 이 문제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치게 되면은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이게 되는 거죠. 유전학 문제가 13점. 네, 정확하게 13점입니다. 그래서 절대 13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그래도 13점을 줬을 때 학생들이 나는 그래도 8점, 7점, 9점 이 정도는 맞아 가야지 13점을 다 놓치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 분석을 마치고요. 기말고사 때는 또 더더욱 학생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수업을 설계하고 또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